두 채인 분도 있고 세 채인 분도 있고 맞습니다. 지방 2개, 서울 하나 또 있고 수도권 3개, 뭐 서울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주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좀 교통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똘똘하지 않은 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다주택자분들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열지구가 어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또 염두에 두시면서 좀 예측도 해보시고, 그죠? 그 찌라시는 보지 마시고요. 엄청 사람들 많이 보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누가 하나 만들면 저도 만들 수 있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15억 초과 대출 금지도 있었고요. 15억 초과 안 돼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초과 했는데 지금 또 15억 초과 하겠어요.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20억 초과, 그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요. 10억 초과는 안 해요. 이재명 정부가 바보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나오면 바본 거고요. 왜냐하면 더 낮춰가 하면 할수록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25억이 되든 뭐 20억 이상이 되든 그렇게 하겠죠. 바보가 아니면. 그 밑에 참모들도 정말 바보는 아니거든요. 조금 바보지기 때문에 그냥 시장 예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뭡니까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경제학 원론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학 원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레이님 또 우리 공인중개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경제학 원론을 거의 가져온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서 그거 정도만 공부하셔도 제가 이제 뭐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보시면 대부분 경제학 논리들이 들어와서 설명해요. 그게 보면 다 뭐 세금 매기면 가격이 더 오르고 뭐 동결효과로 해서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르고 이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거를 알더라도 또 뭐 본인은 이념적 색채를 투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부동산이거든요, 사실은. 요번에 보니까 외교도 제가 외교에서까지 그렇게 하겠냐 이랬는데 하는 걸 보면 또 투영할 수 있는 수단을 외교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굉장히 그게 잘 투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걸 쓰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합리적으로 또 대부분 본인들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20억 이런 건 맞는데 15억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덜 똘똘한 애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덜 똘똘한 것도 오를 것 같은데요? 그냥 꽉 쥐고 있으면? 근데 갈아타시면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한 5년을 보시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5년? 예, 지금 오르는 게 5년 정도 이렇게 상승기는 기본적으로는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봅니다. 왜 10년 보느냐 그러면 지금 아직 저희가 하락기가 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조정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에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때를 조정기라고 보시는 게 맞지 1, 2년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건 하락기가 아니에요. 그 하락기는 금융위기 와가지고 한 6, 7년 동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14년, 15년도에 또 14년, 15년도가 아니라 17년 말에도 서울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샀거든요, 미분양.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는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락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강남도 10억 안 할 때인데 30평대. 예, 지금은 하락기가 아니고요, 상승기예요. 그러니까 1, 2년 떨어졌다. 그 금리를 1년 사이에 7배로 올렸는데 그게 조정기가 안 오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상승기예요. 그래서 최장 상승기로 가는 게 왜? 규제를 해제를 못하니까. 규제를 안 풀면 가격은 오른다. 이게 정상인데 윤석열 정부 때 규제 푼 거 없잖아요. 하나도 못했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도 배제 그냥 겨우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단 서울의 공급은 10년 동안 못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10년간 공급 절벽이 오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35년까지 저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죠. 네. 네. 그래서 유의미한 공급이 3기 신도시인데요. 그게 쏟아져야 돼요. 근데 쏟아지는 거는 30년 초반 정도에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서울의 가격을 얼마만큼 조정시킬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남 교선이나 고양 창릉 정도가 그죠.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공급인 것 같고요. 인천, 계양 이런 거를 서울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빵 공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질질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서. 올해까지 3기 신도시 본청약 하는 게 만세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28년 정도 돼야지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그때 만세대가 안 되는 거 나오면 시장에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죠? 예전에 MB 정부 때
4곡, 3곡 뭐 이런 데다가 막 몇만 세대씩 쏟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좀 안타까운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겨우 그런 아파트나 만드니까 왜냐하면 강남의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흡수를 못했거든요. 30평대가 아직 가보시면 15억 해요. 살기는 너무 좋아요. 네. 나오려면 지옥이에요. 그거 어떤 분이 네. 되게 칭찬 많이 하셨는데. 칭찬을 했다고요? 네. 누가 칭찬을 하죠? 그건 원래 공급의 목적이 강남의 수요를 확 흡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값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반값 아파트를 강남에 짓는 건 좋은데 그게 강남 수요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하려면 최소 2, 30억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강남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인프라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가보면 공기 좋고 물 좋고. 맞아요. 완전 시골에 와 있는 기분은 들어서 좋긴 한데요. 거기서 나오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출퇴근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나마 이제 수소 쪽에 가까이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마을버스 타고 나올 수 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정말 그냥 은퇴하시고 가면 되게 좋은 데죠. 그다음에 강남이니까 택시 타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으니까 강남 주요 접근성을 하죠. 계속 택시 타고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쉽지는 않은 동네죠.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강남의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한 거죠. 15억짜리 아파트를 만들려고 그렇게나 그린벨트 해제하고 욕 들어먹고 그죠. MB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한 거죠. 한남 뉴타운 다 해봤자 지금 현재 1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될걸요. 제일 큰 게 이제 3구역인데 거기도 6,000세대 정도 되고. 네. 예, 지금 빠른 게 2구역인가? 3구역이 빠르나? 한참 더 걸리죠. 예, 한참 더 걸리니까. 그리고 10,000세대 정도인데 서울에 순차적으로 또 입주할 거고 그죠.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신도시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 안 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10,000세대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공급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 뭐 한 몇만 세대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죠. 한남 뉴타운으로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 또 공급되려면 30년은 넘어와야 될걸요. 입주하려면. 지금 뭐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목동 못 가면 신도림은 어떨까요? 목동 가세요. 아니 돈이 뭐 부족해가지고. 네. 아니 신도림역은 좋죠. 네, 신도림역은 좋긴 이편원세상 한데. 4차. 그게 대장이죠. 네. 근데 되도록이면 네, 디큐브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네, 그게 저도 말이 없어집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전 서쪽에서는 목동이 제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동 주변 쪽도 괜찮지 않을까. 급지를 낮춰요? 목동에서? 그렇죠. 목동에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도 좀 있거든요. 그 단지들도 상승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역을 옮기시는 건 저는 별로 좋지를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동 내에서 이렇게 그런 게 양천구죠. 양천구 내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꾸 뭐 저도 이제 목동 이야기하고 이러면 자꾸 다른 데 이야기하세요. 서대문 어떠세요? 아니, 돈 때문에요. 네. 돈 때문에. 근데 그 맞춰지는 아파트 중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률이 있는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직도 가격 회복 못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보다는 가격을 회복한 데가 좀 나아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회복했는데 아마 목동에 이제 여타 단지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요. 뭐 이런 단지들 중에 더 안 오른 단지들도 있거든요. 지금 목동은 이미 뭐 정보점 찍어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사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정보점을 회복을 했는데 날아가지 않은 단지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단지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신축은 아닌데 준신축 이런 것도 있긴 해요. 목힐이라고. 좀 가격이 세다 그러면 옆에 리모델링 한 단지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서울 비강남 재건축은 시간이 지나도 어려울까요? 예, 지금 공사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노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소형 평형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한 13평, 14평 정도가 있어야지 30평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대지 지분. 근데 뭐 거기는 지금 10평, 15평 이렇게 많으면 그분들한테 15평 준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죠. 한 20평 달라고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당 대지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분담금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5, 6억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 5, 6억으로 못 지어요. 이제는 7, 8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아파트가 7, 8억 할까 말까 한데 7, 8억 써가지고 하고 그다음 초과이익 환수제 만약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없어질 가능성 별로 없어요. 제초안.
예, 제초안도 그대로 남다 그러면 그냥 원가가 15억이잖아요. 한 20억은 돼야 되는데 노원구가 과연 20억까지 갈까요? 신축 아파트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서울 아이파크 들어와가지고 뭐 한 20억 찍으면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미민삼이라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움직이거든요. 15억을 찍었어? 이래가지고 입주하면 더 찍겠지. 그렇죠. 입주하면 당연히 취득세, 그죠? 옵션 비용 이런 거 다 치면 한 16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죠. 예, 그렇듯이 가격대하고 맞춰야 되는데요. 그 가격대가 안 맞아요. 압구정동은 왜 되느냐? 10억 분담금을 내더라도 50억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개봉동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현금 2.5억 있는데 4.5억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개봉동에는 그 공공기관 민간 임대 아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공공기관 민간 임대 아파트는 10년 가까이 거주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개봉동에. 그 위에 있는 아파트가 개봉동 아이파크라고 공공기관 민간 임대 아파트 너무 잘 돼 있어요. 되게 새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실거주 하는데 개봉동 아파트를 사실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거기 들어가셨다가 그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아마 남은 기간이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되실 건데요. 4, 5년 동안 계속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계속 트라이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2년 거주만 하시고 다음에 또 넘어가실 때를 그죠 보고 이러는 게 좋은데요. 저는 가지신 자금으로 봐서는 광명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광명 입주하는 아파트. 지금은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광명 이야기하면 거기 난 정말 싫어요. 이러는 분이 계신데 왜요? 지금 지역이 싫은 거하고 광명은 예전에는 우리 그 과천, 분당, 판교하고 광명하고가 3대장입니다. 경기도에 10억, 16억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좋습니다. 살 필요 없어요. 임대차 맞추시면 되니까요. 지금 뭐 20평대 한 9억대, 그죠? 30평대가 물론 저 좋은 거 최근에 입주하는 자이 더 헤리티지인가 그 아파트는 이제 13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미분양이 아니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고 이랬었잖아요. 예, 트리우스입니까? 그거 다 해소됐고요. 지금 다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오르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체 지금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광명도 이제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2027년까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광명 입주하는 아파트 사시는 게 지금 가진 금액으로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갭으로 그 광명을 사고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의를 좀 안 될 겁니다. 그게 무주택자만 가능하실 거예요. 유주택자도 가능한 게 가끔 있긴 해요.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뉴스데이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뭐 지금 삼가동인가 거기 힐스테이트 있는데 그거는 유주택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아닌 거는 아마 유주택자는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뭐 임차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되니까요. 빌라 연립 같은 경우도 임차로 하시면 천에 뭐 얼마 이렇게 사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1년은 가거든요. 아직 문제 생기시더라도. 보증금 다, 그걸 이제 전세로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월세로. 그래서 월세로 하시면 괜찮으니까요. 들어 누워 있어도 1년은 간다. 네, 1년은 가시니까. 병원이다.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면 되니까요. 끌어낼 때까지 안 나가시면 한 1년은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거는 뽑고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 사시면서, 그거 이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2억 정도 있으시면 충분히 계약금 치실 수 있고요. 중도금은 다 그죠 승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광명은 2027년까지 입주량이 있거든요. 2020년까지 하시는 거는 여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세우셔가지고 입주하시면서 이제 담보대출로 바꾸시는데 아마 이게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거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얼마 안 드실 거예요. 자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목동이 낫습니까? 여의도가 낫습니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여의도가 낫죠. 당연히. 그건 여의도가 훨씬 상급지입니다. 전 자녀가 있는데요. 둘이나? 그럼 목동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여의도가 훨씬 상급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전에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단 사시는 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누가 살았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임장할 때 어떤 젊은 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천이 왜 오른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살고 뭐 완전 시골이던데 자기가 가보니까 그 조금만 가면 다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 과천은 예전에 강남만큼 가격이 비쌌던 동네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는 분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여의도 서울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상당히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제 저희가 그냥 예전에 학군 좋아서 옮기시는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마구에서도 많이 옮겨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부분 직장인들이에요. 물론 좋은 직장이죠. 예, 좋은 직장인들인데 여의도에 사시는 분은 직장인 수준은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의도는 이미 뭐 평당 1억 훌쩍 넘었죠. 예, 그리고 대형편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여의도도 또 좋죠. 근데 뭐 목동도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뭐 고른다 그러면 저는 여의도를 할 거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고층으로 엄청 지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은 다 상업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내는 금액도 목동도 상당히 적게 내지지만 여의도도 괜찮을 거예요. 예, 공공기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뺏어가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거의 안 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10년 후를 보고 초기 재개발 들어가도 될까요? 빌라? 자제분한테 사주세요. 예, 본인 하지 마시고. 자녀 이름으로? 예, 자녀 이름으로 사주세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중에 다 재건축 될 거라고 봐요. 재개발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본인 때는 못 누리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한 20, 30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제분한테 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 같은 거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이 낮은데 그죠? 나중에 높아질 거는 무조건 증여로 그냥 돌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 내 애 이름으로 그냥 사줄 것 같아요. 평택 구축 4년 보유를 했는데 마이너스 5천입니다. 이번에 팔아야 할까요? 마이너스라 양도세도 없을 텐데 내년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평택도 질문 많이 나오죠. 평택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고덕지구는 괜찮다고 봐요. 예, 고덕 신도시는 괜찮다고 보고요. 들고 가요 그냥? 지금 마이너스인데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고요. 본인이 이제 생각에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걸 빨리 처분하고 다른 걸 하시겠다 그러면 네. 뭐 지금 정리하고 다른 걸 하시는 게 훨씬 더 상승률이 좋을 거고요. 아니고 나는 뭐 더 이상 투자할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시면 예, 그거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좀 회복되실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이 고덕 신도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화양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냥 평택 한쪽에 힐스테이트도 막 짓고 이랬었어요. 그거는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당분간 그거는 힘드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도 평택도 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이제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데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공통 질문일 것 같은데요. 내년 5월 9일 전에 정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주택이신데 네. 나는 좀 양도세 중과가 좀 겁난다. 그리고 팔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아니고 뭐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고요.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안 팔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 판다 그러시면 뭐 하실 필요 없고요. 무서워. 근데 뭐 지금 현재 종부세는 합의를 해서 여야에서 2주택 예전에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 종부세가 그 세율이 달랐어요. 중과를 했는데요. 지금은 3주택 이상부터 중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걱정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는 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불안하시고 이러면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죠? 내년 초에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빨리. 예, 지금보다는 뭐 내년 초에 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가 보유세가 걱정돼서 파시는 거다 그러면 올해는 끝났거든요. 보유세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보유세는 결정됐기 때문에 파실 필요는 없고요. 내년 이제 보유세는 6월 1일 날 결정되니까요. 5월 전에는 파시는 게 맞겠죠. 뭐 세상이 바뀌었지만 정부에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예, 그걸 이제 명심하시는 게 우리가 뭐 2번이나 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젊은 분들은 이제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경제학 원론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상품도 경제학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좀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뭐 좋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